오늘부터 실적 발표 기업들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TV. 제가 온픽으로 삼은 종목이고 제가 일정 물량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언급한 종목은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저한테도 도움되고 여러분한테 도움되고 그런 거거든요. 원래 취지가 물론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도 도움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게 제가 유튜브 한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유튜브야 저희 와이프의 권유에 의해서 하게 됐지만요. 보시면 먼저 매출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죠. 그렇지만 제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매출이 하락하면 안 된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렇지만 매출이 크게 증가한 건 아니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영업이익은 많이 하락했습니다. 37%. 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하락했어요. 일회성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내리면 매출, 정체, 영업이익 하락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주가를 봐야 되잖아요. 매출, 영업을 보고 주가. 물론 이제 순이익이 많이 안 좋을 수 있죠. 일회성 비의 영업이익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회성 비영업이 안 좋아서 순이익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할 때 항상 외인 종목이니까, 왜냐면 재작년에 올렸던 주체도 외인이고 주가를 많이 하락시킨, 물론 수익 실현한 거죠. 그 주체도 외인이니까 외인이 사주면 제대로 올라갈 거라 이런 말씀 드리긴 했지만, 지금 최근에 기관이 보세요.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보시면 기관이 지금 여러 기관이 매수를 시작했어요. 특히 사모펀드가 많이 매수해요.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많이 매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불안한데, 워낙 지금 밑점 치고 6만 최저가가 보시면 6만 1,100원인데 지금 벌써 9만 3천원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50% 보시면 50%를 넘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기관의 힘으로 올린 건데, 보시면 여기 잠깐 보시면 기관이 지금 작년 초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이때 매수한 사람 다 물린 거고, 그래서 최근 이제 작년 하반기 한 11월, 10월, 11월부터는 기관이 제대로 들어와서 지금 매수 중인데,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모펀드를 믿을 게 아니라서 좀 그런데,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어차피 매수를 좀 끝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제가 이때 정도 언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6월 여기네요. 여기 정도 언급해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떨어졌으면 당연히 매수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평가를 낮춰가지고 7만 초반대나 7만 중반대나 매입가를 만들었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으니까 최소한 20-30%는 플러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할 건 아닌데, 중에 이제 매수가 저희가 끝냈으니까 매출 영업이 증가하면 좋은데, 안타깝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정체, 영업이익이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크게 좋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좋게 볼 수는 없는데, 주가를 지금 기관들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는 거야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외인이 매수를 지금 제대로 안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인이 제가 계속 언급드리면 외인이 52%가 갖고 있던 종목인데 지금 20%단 말이죠. 다 몇 월 초가 수익 실현한 거죠. 근데 실적이 좋으면 이제 외인이 들어올 만한데 지금 실적이 좋다 말은 못해요. 대신 제가 계속 언급드리면 매출 정체, 영업이익 하락에 기하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면 좋은 매수기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 7만 5천 원대 위아래나 아래 사면 또 그나마 타당할 것 같은데, 지금 9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매수 제가 들어갈 건 아니고요. 매수 한다는 건 좀 아니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밀어버리면.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밀어버린 것도 나쁘지 않죠. 밀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종목 몰렸던 종목들을 팔고 이 종목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상황이 가장 좋은 매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실적이 좀 아쉬운데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아무튼 매수 끝난 분들은 지키시고 그냥 보시는 거고, 주가 많이 떨어진다, 7만 도까지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매수 더 들어가는 게 괜찮죠. 왜냐면 매출이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갈 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하게 올라서 과하게 떨어지는데 이제 이게 지금 실적이 받쳐주면 올려버릴 텐데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관이 지금 매수를 하는데 기관을 좀 믿을 게 못해서 그래서 아무튼 기존 보유자들은 홀딩 신규 좀 더 추가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싼 거 많으니까 이 정도에 떨어질 기도하시면 75,000 이런 가격까지 떨어지면 그때 이제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실물 아래까지 잠깐 떨어진 적도 있었죠. 순식간에 올라갔는데 물론 이제 그 뭐 실물 아래 뭐 매수하셨던 분들은 불안하면 매도 쳐서 수익 실현하는 것도 뭐라 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특급 종목은 보통 그런 식으로 했다가 큰 수익을 못 먹긴 하니까 본인이 선택할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종목씩 제가 쭉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NC소프트라고 제가 뭐 여러 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제가 주로 언급했는 종목을 언급할 거예요. 어차피 제가 이제 많이 선별을 한 거잖아요. IT 반도체 다 빼버리고 수익성이 그나마 괜찮고 매출 하락이 큰 하락이 없을 그런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했으니까 그 종목으로 올해는 버텨도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이외에 뭐 제가 이제 언급하고 싶은 종목 업종 이런 걸 언급하겠지만 우선은 오늘부터 몇 번은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 40, 50종목 되기잖아요. 언급할 거예요. NC소프트는 지금 어제와 오늘 좀 많이 하락했어요. 외인 기관이 매도 쳐서 많이 하락했는데 실적을 볼까요? 실적을 보시면 좀 좋진 않아요. 보시면 생각보다는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4분기 보시면 매출이 27%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56% 하락. 그렇죠? 그리고 법인세 저는 게 적자 전환했어요. 아무튼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적자 전환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출 하락, 영업이 하락한 상황인데 주가가 엄청 싸다. 그러면 이제 쌀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최근에 좀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 종목이 이때 이제 3분기 연속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외인이 엄청 열심히 매수한다. 그래서 타당하다 이런 말씀 제가 들었었는데 보시면 여기 열심히 매수했잖아요. 근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기사를 떴지만 수익성 우려의 주가 하락. 그래서 제가 매출 하락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매출 하락했단 말이죠. 27%나. 그래서 기존 여기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수익 실현 하도 제가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익 실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제 이렇게 외인이 최근에 이제 많이 매수했는데 이걸 어떻게 물량을 뺄 건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적이 안 좋은 건 좀 악재입니다. 매출 하락은 악재예요. 무조건 악재예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엄청 비싼 건 아닌데 아무튼 최근에 좀 외인이 매수를 해서 실적이 좋으면 정말 많이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실제 너무 안 좋네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그러고요. 또 다른 종목을 제가 언급을 할게요. W게임즈라고 제가 웹전하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회성 손실이 많았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건 좀 이번에도 그 수익성 나온 거 보니까 또 매출이 정체, 영업이 올해 증가했어요. 근데 보시면 안 좋죠. 적자 전환했는데 지금 일회성 손실이 이렇게 큰가? 정말 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좋게 말 못하겠네요. 보시면 최근에 이 종목도 외인이 엄청나게 매수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회성이 맞는데 이게 이렇게 안 좋으면 좀 보유자가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올린 사람 입장에서 좋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좀 뭐라 하긴 그래요. 근데 워낙 가격이 만약에 또 4만 원까지 아래 떨어진다. 떨어질 바랄 수도 있죠. 그럼 또 살만하죠. 4만 원이면 지금 5만 원이니까 PBR 0.8? 그래서 최저 PBR로 떨어질 거야 아마 지금 보시면 0.6 이때 지금 0.6 정도 된 거고 3만 원 때는 0.7 뭐 8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또 떨어질 바라고 뭐 당장 올해는 못 먹었더라도 내년에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으로 떨어질 기도할 건 아니지만 기존 보유자 기분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떨어진다면 여기서 다시 매수하면 나쁘지 않다. 매출도 뭐 하락한 것도 아니고 영업 오히려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래서 이제 비용이 많으니까 또 근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제가 좀 그 공시를 보니까 뭐 이래서 하사 이게 지금 잠깐 보시면 정시효과 관리 영업권 손상사손으로 인해서 이제 영업의 비용이 인식됐다고 이랬음이라고 하는데 참 쉽지 않죠. 만약에 내부자 미리 알면 뭐 손절 처벌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좀 크네요. 커. 마이너스액이 되게 큰 거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쉽지 않은데 오히려 떨어지면 3화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할만하다. 회사가 뭐 돈이 갑자기 물론 이제 손이 좀 없어지겠죠.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그렇지 뭐 회사 비즈니스 모델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을 보도록 할게요. LG 생활건강도 보시면 실적이 최근 안 좋았는데 최근에 또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또 더 지금 매출액 11% 하락, 영업이익 44% 하락. 언제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하는데 계속 안 좋으면 좀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이제 60만 아래에 떨을 기도한 다음에 사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매수할 거 아니죠. 최근에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 종목도 외인 종목이니까 외인이 이제 최근에 매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매수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실적이 안 좋으니까 지금 최근에 기관이 엄청 매도치죠. 그렇죠. 대놓고 매도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개인도 좀 많이 매수 들어갔고 지금 꼭지점 개인이 어차피 꼭지점에서 떨어지면서 매수하기 시작하니까 뭐 현명한 개인은 아닌 거고 뭐 최근에 매수했다면 좀 타당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게 가격이 거의 뭐 1, 2, 3 거의 8년 신작가니까 매수할 만하다.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매수할 건 아니고 다시 6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 다시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팜인데요. 또 네오팜도 실적이 뭐 그닥 좋지 않아요. 보시면 잠깐만요. 이거 보시면 4분기를 봐야 되니까 4분기를 보시면 단기 실적 보면 전년 동기 실적 3% 하락. 또 영업이익은 오히려 20% 증가. 근데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죠. 매출이 하락했는데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가격이 싸잖아요. 싸니까 매수할 만하지 않나 이런 마인드잖아요. 자동차 집 싸니까. 아무튼 그닥 좋지 않다. 뭐 영업이익 증가한 것이 매출액 증가에 기여해야지 매출액 증가 안 하는데 증가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사람인 H라고 지금 좀 선호하는 종목인데 이거 보시면 네오팜이 제가 이제 그 배당 결정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배당을 700원 배당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통 700원 정도 배당해요. 보통 그쵸? 전후로 배당하니까 700원이면 뭐 적은 건 아니죠. 그러면 이게 한 16,000원, 2만 아래니까 한 3% 전후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의 HR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보시면 산업의 실적이 보시면 딱 나오지만 영업이익이 27억으로 작년 대비 70% 줄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8%.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 중에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매출 하락이 없으니까 좋은 건데 매출이 좀 물론 뭐 하락했다기보다는 그냥 정체 중이라 볼 수 있고 근데 영업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지금 영업이 하락한 적이 최근에 2년 동안 없는데 그래서 좋게 볼 수는 없다.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뭐 일회성이든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한다면 25,000원 떨어질 기도하자. 그래서 25,000원 떨어지면 다시 매입하자. 그러니까 평당을 낮춰버리자 더. 왜냐면 매출이 이제 하락은 아니잖아요. 크게 하락은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25,000원 떨어질 기도하면서 그때 들어오면 매입가 최대 낮춘 다음에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수할 건 아니고 좀 더 떨어지기도 해야죠. 근데 뭐 다시 지금 최근에 지금 유인이 매수 중이니까 뭐 실제히 뭐 나쁘다 평가 안 하고 그냥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좀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그냥 참조만 하세요. 사람 25,000원 떨어질 기도한 다음에 25,000원 떨어지면 매수를 다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 하락했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거죠. 그러지만 뭐 비싼 건 아니지만 더 악재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보시면 5만 원 정도잖아요. 고가가 뭐 꼭지면 5만 원, 한 5만 원 정도라면 25,200을 투명이니까 참 나쁘지 않는 가격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인크로스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이유는 단순해요. 이렇게 계속 보시면 워낙 장기간 동안 영업이익률이 30%를 유지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 장점을 제가 계속 언급해 드렸었는데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보시면 매출액이 10% 증가, 영업이익이 13% 증가. 그래서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이게 안 나와요. 지금 69,000 딱 봐도 7, 30, 안 나와요. 30% 안 나와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네. 그렇다. 그래서 좀 매출도 증가, 영업이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이 안 나온 건 전 좀 많이 싫어하니까 영업이익률 안 나온 건 아쉽죠. 그렇지만 최근에 주가 많이 올렸어요. 뭐 보시면 이제 굳이 본다면 개인이 올렸지만 시청 적으니까 개인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싼 상황 아니잖아요. 지금 ROE가 그렇게 20짜리 아니니까 그때 영업이익이 높기 때문에 좀 평가를 잘 하는 건데 아무튼 뭐 실질이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매수할 건 아니고 떨어질 기도하는 매수를 하면 좋겠죠. 매수하려면 이전에 매수를 끝냈어야죠. 그렇죠? 이 종목은 이 종목도 눈에 띄는 종목이니까 쌀 때 좀 매수해 주면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바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준특급 종목으로 언급을 했어요. 바텍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 종목을 보시면 4분기 매출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 영업이익은 53% 증가한 영업이익이 226억 나왔네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226억이니까 수준을 딱 보시면 작년 2분기가 230 나오고 지금 226억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죠.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거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좀 싸지는 않다. 이게 ROE20짜리는 아니잖아요. 영업이익 25% 이상. 근데 이제 ROE는 높지만 그래서 좀 아쉽다. 가격이 좀 아쉽죠. 가격도 지금 좀 가격이 좀 밑을 뚝 뚫으면 좋은데 예전 지금 16,000원짜리였는데 45,000원 올라가서 거의 200% 올라간 다음에 지금 횡보 중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격이 아쉽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최근에 보면 이제 2년 동안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 중이니까 계속 보다가 이게 급나간다 이렇게 막 3만 뚫고 이러면 그때 이제 담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형적인 준특급 종목이에요. 이게 보시면 준특급 종목은 이제 대부분 뻔하거든요. 뻔한데 뭐 ROE로 따지면 높지만 영업이익률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준특급 종목 특급으로 할 수는 없죠. 제가 이제 분류하는 기업 중에 영업이익 20%, ROE 20%, 영업이익 20% 이런 걸 이제 특급으로 뜨는 건데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또 이제 낙폭이 크지 않잖아요. 지금 46,000이 최고가인데 지금 3만 원 지금 반토막이 안 났고 반토막 난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비슷한 종목이 꽤 있는데 그중에 인바디 이런 거 보면 수익성이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많이 싼데 이 종목은 지금 PBR이 1.8이니까 싸지 않죠. 같은 뭐 수익성을 갖고 있다면 PBR 낮는 게 상게 나중에 주가 올라갈 때 훨씬 투자 수익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 가격이 아쉽다. 가격이 더 떨어지기도 하는데 잘 안 떨어진다. 또 보시면 2년 전에 외인이 18%인데 지금 거의 28% 최근에 기관이 매수 중인데 지금 사기가 좀 그렇죠. 급락할 때 언젠가 들어가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종목을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하셔가지고 끝까지 이제 넣어서 이제 막 급락하든지 물론 이제 매출 급락한 쪽 빼고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질 때 계속 매수하면 같이 있는 종목 매수한 다음에 급락할 때 평tak을 확 낮춘 다음에 주가 올라갈 때 그걸 즐기는 거죠. 그래 이제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니까요. 그런 작업을 계속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쉽지 않고 고의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한 10종목 정도를 무조건 사겠다. 그래서 나중에 까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수익률을, 뭐는 제가 많이 매수한 게 아니니까 금액을 깔 수는 없고, 수익률을 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주가 떨어질 때 계속 매수를 들어가면 결국 주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어떻게 된가. 그걸 언급 한번 해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까먹지 않으면 제가 언급할 거예요. 아무튼, 이런 보시면, 아무튼 수익성 나쁘지 않다. 최근 2년 동안 좋아졌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총이 5천억짜리예요. 현금상 자산이 좀 아쉬워요. 이게 좀 아쉽고 5천억짜리인데 매출액도 지금 3천억. 최근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PSR로 따지면 1.0이 넘으니까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주가 낙폭 가장 아쉬운 건 낙폭이에요. 낙폭. 이걸 해볼 수 있겠죠. 해볼 수. 근데 이게 여기를 찍어도 올라가도 50% 남짓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50% 이상 떨어지는 종목을 사면 올라가면 100%인데, 그렇죠. 그런 점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볼 종목은 지금 상장 제가 언급한 종목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종목 보시면 제노레이도 보시면 딱 봐도 준특급 종목으로 충분하죠. ROE 한 15% 이상, ROE 15% 이상, 영업률 15% 이상 종목 준특급 종목이죠. 그중에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의외로 그 의료 관련 기계 만드는 회사들이 준특급 종목 꽤 많아요. 꽤 많으니까 이 종목도 이제 그런 업종일 수도 있고요. 실적을 잠깐 보시면 4분기 영업이익이 15% 감소, 그리고 매출액이 2% 하락. 매출 정체 영업이익 하락이란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가는 떨어지죠. 비싸면. 근데 지금 주가가 비싸냐? 엄청 비싼 건 아닌데 또 엄청 싼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만약 1.0이다. 1.0이다. 그러면 싼 거죠. 준특급 종목이니까. 준특급 종목 ROE 15 정도 나오니까. 근데 지금 1.4란 거죠.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닌데 지금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오히려. 보시면 2월 7일 3%뭐 쭉쭉해서 떨어졌어요. 오히려 올라온 것도 아닌데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만원대에서 떨어져 8천 됐는데 위아래 폭이 낮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계속 이제 본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뭐 수익성 엄청 개선된 것도 아니고,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장점이 뭐예요? 매출액이 천억, 아니 매출액이 된다. 시총이 천억이잖아요. 천억, 1,100원. 그러니까 이게 뚫어버리면 천억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예전 2년 전에도 보시면 4천원 떨어진 다음에 이게 13,000원 거의 뭐 200%는 아니지만 쭉 올라온 적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차익금이 좀 크진 않지만 시총을 감안한다. 시총이 천억 아래로 떨어지면 매력질 수 있다. 매출액도 보면 한 700억, 800억 사이니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천억 아래에서 다시 보자. 주가가 시총이 7천 아래로 주가가 폭락하면 뭐 그때 저희가 다시 고민하도록 하죠.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종목은 장기간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 보시면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천억 위니까 제가 지금 막 언급 잘 안 하는 거지. 천억 아래면 또 다른 세상에 저시종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저시종이다 막 600, 700이다 엄청 좋은 종목이죠 이게. 그쵸. 아무튼 실적이 좀 매출 정체, 영업이익 하락. 이제 주가 하락만 되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천을 뚫어버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실적이 좀 대부분 좀 안 좋은 종목 많죠. 대부분. 그래서 아쉬운데 아무튼 제노레이는 매출 정체, 영업이익 하락해서 주가가 아직 하락 상황 아니고 1.0을 뚫는다. BPS가 BPC 가격 때문에 PBR 1.0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191원 되면 여기네. 여기 딱 여기를 뚫으면 1.0인데 이게 잘 안 떨어져요. 그쵸. 이 종목은 좀
보는 사람이 많은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뭐 주가라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밀어버리면 그냥 6천까지 밀어버리면 제가 매입을 쭉쭉 하면 또 이제 너무 싸 보이니까 누가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감안하는 거죠. 뭐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6천원 떨어지면 PBR 1.0이고 매력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종목을 보죠. 스프리마인데요. 스프리마도 준특급 종목으로 뭐 선색이 없는 종목인데 보시면 이 영업일 ROE가 그러니까 제가 말한 준특급 종목은 ROE 15% 전후, 영업이익 15% 전후 이런 종목이죠. 그죠 이제 근데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 2020년도에 매출이 좀 하락했고 시총을 항상 가만 시총이 1,700억짜리인데 이 회사를 통째로 사는 가격이 1,700원인데 이 회사가 지금 마이너스 차입금이 700억이고 부채가 7%다. 매출액이 한 지금 지금 오늘 잠깐만 4분기를 먼저 볼까요? 4분기를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그 보니까 그 작년 동분기하고 비교한 그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 잠깐 해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4분기 매출액은 254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한 62억 나왔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좀 줄고 매출액은 오히려 좀 증가했죠. 아니, 저 214억에서 254억으로 증가했으니까 한 10몇 프로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좀 하락. 기본적으로 그럴 상황에서 주가가 싸면 올라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비싼 상황은 아니에요. 매출 증가, 영업이익이 좀 하락. 그래서 주가가 많이 싸든지 하락하면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 최근에 지금 이거 진짜 위라 하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기관은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조금 애매한데 좀 비싼 가격이라고 말 못하겠어요. 근데 보시면 굳이 산다면 이런 가격 이런 22,000원 아래 가격 매수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쭉 그래서 저라면 당연히 22,500원 매입 아래에 사겠죠. BPS가 26,000원이니까 22,500원 PBR 0.9 정도 사는 거죠. 지금 한 그쵸. 이때 지금 보시면, 이때 6월 23일에 19,500원 잠깐 찍은 적 있네요. 그쵸. 이때 딱 찍은 다음에 올라갔네요. 몇십 프로 올라갔네요. 그쵸. 그래서 2만원대, 2만원 정도면 매수할 만하죠. 회사는 뭐, 보시면, 이게 1,700원 항상 이 시가총액을 감안하세요. 그래서 눈에 이게 띄는 종목이에요. 부채가 없잖아요. 그죠. 영업률도 낮은 편 아니고 PBR 1.0 아래 괜찮은 거죠. 그래서 2만 원 아래 다시 떨어지기도 해가지고 떨어지면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종목은 KCI인데요. 이게 지금 분기별로 따로 나온 자료가 없어서 잠깐 계산을 보니까 4분기 작년 2021년도 매출액이 235억인데 작년 매출액은 한 287억 나와요. 287억이면 한 10몇 프로 증가한 거죠. 그 다음에 순이익은 2021년도 4분기는 39억인데 작년 44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액도 증가, 영업이익도 뭐 많이 증가 아니고 한 10% 정도 증가한 건데 그래서 나쁘진 않죠. 보시면 그래서 합쳐서 말하면 매출액은 34% 증가, 그럼 영업이익은 75% 증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둘 다 증가했으니까 좋은데 이 종목 좀 무겁다 있잖아요. 이 종목 보시면 많이 세금 증가 안 하고 최근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보시면 여기 투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매년 투자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럼 매년 이제 매출 증가하면 뭐 타당한데 증가긴 한데 이게 좀 더디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2020년도에 샀어도 크게 100% 남짓? 크게 많이 못
올라가고 소외된 정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돈이 안 쌓이니까 돈이 안 쌓이잖아요. 왜냐면 계속 투자하니까 투자하면 계속 투자하기 바쁘면 돈이 안 쌓이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만시자금 늘어나 여연금이잖아요. 그게 안 늘어나니까 주가가 쉽지 않다 그런 말 제가 여러 번 언급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회사는 발전 중이잖아요. 발전 중이니까 뭐 나쁘진 않다. 대신 이제 가격을 따지면 이제 수치는 좀 예쁘잖아요. 솔직히 이제 1,000억 아래로 치면 수치는 예뻐요. 이제 돈이 안 쌓인 게 문제고 또 이제 그 매출액도 뭐 1,000억이 넘으니까 나쁘진 않아. 근데 주가 이게 무거운 종목 같아요. 한번 봐도 그렇죠. 지금 위인도 거의 없고 지금 이게 진짜 위인 같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희망사만 생각하면 위인 기간 양매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쩌면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그쵸.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종목이 눈에 밟히니까 봐보자. 또 뭐 8,000원 안에 다시 떨어지면 살만하다. 왜냐면 읽기 쉽지 않다. 그쵸? 그런 차원에서 이 종목도 눈에 밟히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인데 나스미디어 보시면 4분기 영업이익은 59억으로 작년 대비 36% 하락. 같은 기간 매출액은 291억으로 10% 증가. 매출 증가, 영업이익 하락. 그런데 주가가 하락. 보통 일반적으로 하죠. 비싸면. 근데 주가가 하락한다는 매력적인데 보시면 이게 지금 준특급을 하기 좀 미흡하죠. ROE가 낮으니까. 근데 지금 나쁘다고 가격이 중요한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은 1.0에 0 아래 3 되게 좋다 이런 마인드인데 2020년도에 0.8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좀 올라간 건데 이게 무거우니까 예전에 진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7,000원짜리가 7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10배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지만 매출 영업이 폭발하면 의미 없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매출이 뭐 올해는 좀 증가했는데 증가했지만 보시면 한번 다시 볼까요? 매출액이 증가했고 근데 영업이 하락했다. 참 세련이 증가하고 뭐 어차피 매출 전체 영업이 하락이니까 매출 주가가 하락한다. 특히 1.0 아래 떨어진다. 1.0 아래는 BPS가 19,000원이니까 2만원 뚫은다. 그러면 살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엄청 싸진 않다. 매출도 매출 증가했지만 영업 하락했으니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2천짜리니까 1,000원짜리면 또 다른 거죠. 근데 아무튼 2만 아래 떨어지면 매수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단 뭐 엄청나게 누가 산다 이건 아닌데 지금 오히려 지금 이틀 동안 유인이 많이 매도 쳐가지고 뭐 7%를 밀어버렸네.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밑점 치고 2만 아래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KG 종목 중에 KG 이니스를 상봉했죠. KG 이니스를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오락내락 계속 하니까 대형주처럼 이런 점에 사서 먹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언급했죠. 하지만 이제 마음에 안 들게 많이 사입금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여연금이 없다. 근데 이제 뭐 영업률도 높지 않다. 근데 이제 뭐 아래 보면 아주 낮은 것도 아니다. 근데 1.0 아래는 PBR 1.0 아래는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건데 보시면 4분기 실적을 보시면 4분기에 매출 증가, 영업이 하락. 영업이 하락 증가는 많이 없네요. 그렇죠? 매출 증가하더라도. 그래서 매출 증가, 영업이 정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주가 비싸면 주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아쉬운데 이런 종목은 당연히 PBR 1.0 아래 사는 거죠. 기본이죠. 왜냐면 BPS가 14,000원이니까 PBR 1.0은 맞네요. 근데 이제 굳이 말한다면 매수하면 좀 기분 안 나쁠 가격, 오히려 기분 좋을 가격은 12,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라면 이 종목을 사야 된다. 그럼 12,000원 아래 떨을 기도한 다음에 떨어진 매수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어차피 이 종목은
최근 거의 뭐 10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떨어지면 사면 먹는 종목인데 좀 무겁고 많이는 못 먹잖아요. 그렇죠? 뭐 BP에서 엄청 빨리 증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많이 사기금을 해서 아니니까 유쾌하게 사긴 쉽지 않다. 굳이 산다면 12,000 아래 떨어지면 사자 이렇게 설명하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 종목은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19% 증가, 영업이익은 13% 증가이지만 법인세전 사업이익은 적자 전환, 단기수도 적자 전환. 안 좋죠. 4분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을 털어내는 데인 것 같은데 안 좋죠. 그렇지만 이제 누적으로 보면 누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누적으로 보면 112억 벌었어요. 그리고 누적으로 보면 영업이익도 100억 넘고 그래서 딱 보시면 100억을 넘은 적이 최근 5년 동안 이때 2020년 말고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은 나쁘지 않은데 세전이익과 순이익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좋게 볼 수는 없죠. 좋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1월 26일 전후로 실적 발표했는데 그 다음에 좀 오르는 내리락 오히려 떨어졌죠. 주가가 오히려 결국 떨어졌어요. 왜냐면 영업이익 안 좋은 것도 안 좋지만 순이익도 안 좋은 것도 단기적으로는 안 좋죠. 물론 일회성이니까 주가 많이 떨어지면 또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철저히 아래니까 뭐 영업률 10% 이상은 거의 나오니까 나쁘지 않게 보는데 아래가 높진 않죠. 그래서 당연히 PB 1.0 아래 사는 기본인 거요. 단지 이 종목 장점을 말하면 이제 지금 돈이 조금 쌓인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업종을 보시면 이제 환자 감시장치 제동기 이것 때문에 코로나 덕을 좀 봤어요. 코로나 본 거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나중에 실적이 또 꺾일 수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쉽게 매수 들어다 뭐 물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4,000원이라면 매력적이죠. 4,000원 아래면 BPS가 5,600원이니까 4,000원 아래면 PBR 0.7? 0.7 되겠네요.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0.6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과거 PBR 번들 보시면 0.8 작년에 오히려 싼 거죠. 이때보다 이제 가격은 비싸지만 BPS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주가 크기 때문에 PBR이 더 낮았어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긴 그렇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뭐 아프리카 TV나 하면 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했지만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뭐 저희가 뭐 기대하고 있는 N게임이나 SN님 뭐 나이스 DMB 이런 것도 아직 실적 발표 안 했고 SA 그룹 뭐 이런 거 실적 발표 뭐 KL TNL 이런 거 실적 발표 안 했으니까 앞으로 실적 발표하겠죠. 실적 발표할 때마다 제가 모아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고 벌써 2월 시간 빨라요. 정말 빠릅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 3월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벌써 3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조만간 또 이사 갑니다. 이사 자주 가는데 다니는데 조만간 성남 쪽으로 가는데 어머니 계신 곳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뭐 제 이제 아들이 지금 제가 지금 50 넘어서 아들 낳았는데 어머니가 자꾸 보고 싶어 해서 근데 이제 그쪽이 좀 집이 더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무실을 지금 다 폐쇄한 지가 좀 됐잖아요. 좀 됐는데 어차피 사무실 오픈해봤자 지금 뭐 사람 만나기 곤란하니까 아직 다시 이제 열지 않은데 그건 좀 넓은 곳이라서 또 촬영도 좀 원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환경이 좀 좋아지는 거죠.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제가 최대한 제가 실전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그래서 재미없단 말 너무 많이 듣는데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 듣는 분들은 대부분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어린 친구는 없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공감대 형성하고 있으면 제가 내가 나이가 어린 게 아니니까 어린 친구분 젊은 분들이 한 걸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 뭘 할 건 아니고
아무튼 제가 언급한 종목, 제가 이제 많은 종목을 언급 안 하고 있고, 뭐 이제 언급하고 싶긴 한데, 현재 갖고 있는 정보로 충분한 느낌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렇지만, 언급할 거예요. 언급할 거고,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뭐, 이거 제가 유튜브 핑계대고 공부를 계속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요즘 좀 바빴지만, 아무튼 제가, 최대한 돈 버는 지장이 없는 그런 자료를 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정기금도 올해 조만간 또 할 건데, 그때 또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양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보로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돈 버는데 지장이 없어요. 특히 이제 IT 반도체 제가 취급을 아예 안 하니까,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잠깐 언급을 하지만 좀 매수하는 말을 아예 애초에 안 하거든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매수하면 안 해요. 현대차, 기아차 매수하면 안 합니다. 애초에 아예 안 하고 삼성 뭐 SDI 뭐 이런 거 매수하란 말 언급 자체를 안 하고 당연히 뭐 생트론 이런 거, 센트론 헬스케어 이런 거 당연히 매수를 안 하는 거 그런 종목은 뭐 어차피 거의 뭐 매수하면 지옥을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매수 안 하고 바이오도 매수 안 하고 IT 반도체도 아예 매수 안 하니까 종목이 정말 협소할 수도 있지만 그래 의외로 종목 많습니다. 그 저시중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 엄청 많으니까 제가 저시중도 얼마 전에 언급했잖아요. 그중에 이제 비싼 종목 다 빼고 잘 버지면 비싼 종목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비싼 종목 빼고 그나마 현재 시점으로 좀 싸 보이는 종목이다. 수익성은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종목을 언급하는데 간간히 제가 종목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만 제가 일주일에 2번 하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게 1시간짜리 보통 강의란다 동영상 올리니까. 그래서 향후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물론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고민이 많거든요. 막 재료가 많으면 막 일주일에 몇 번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한번 매수한 다음에 무슨 말 듣겠어요. 재밌는 이야기는 지금 많이 재밌게 하는 유튜브를 많잖아요. 뭐 전인수도 있고 많아요. 동강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이제 약간 근데 그분들하고 나하고는 좀 나이도 다르고 뭐 상황이 다르죠. 이제 많이 다른 거죠. 아무튼 이번 주 벌써 이제 금요일 돼서 주말 맞이하는데 제가 또 내일부터 또 5기 실전 투자 5기 강의를 또 강의해요. 인원은 많지 않지만 모르겠어요. 언젠가 끊고 싶은데 지금 그래 10명은 넘으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저 좋은 영상 찾아볼 거요. 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제가 모아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